모시고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 지역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저희가 지역의 좀 작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 속에 좀 스며드는 시장에서 이제 같이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활동들이 첫째 날이었다면, 둘째 날은 이제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네 분을 모시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에 크게 이제 네 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분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발표 자료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도 기촌이나 또는 뭐 지역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모시기 힘든 분들은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질의를 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문경의 이제 이소희 소당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단톡방에 보니까 새벽 밤늦게까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하면서 저는 열심히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이제 저희 선물 세트 만든다고 지금 꼴이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고요. 지금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공간 매장이 여기서 뭐 1km? 네, 1km 정도여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즐겁게 왔지만 이제 이야기해드릴 내용들은 그냥 제가 문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이 있구나, 문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실지 몰랐어요. 굉장히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숙취가 좀 덜 풀리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집중에 뭔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중간에 제가 막간에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그거 이제 하면은 요 선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5가지 주제긴 한데요, 그냥 막 제 이야기를 그냥 술술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2014년도에 귀농을 했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농업인으로서,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소희라고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농부는 아니셨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농사지을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모태 농업인 DNA를 갖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사업계획서 쓸 때 가산점 1점이 붙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셨어요. 귀농을 굉장히 일찍 하셔서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귀농을 하셨고요. 그 전에는 이제 동양무술을 전공으로 하시는 그 체육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데가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잘 살았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체육관이 그쪽에, 도장이 그쪽에 있어서 대치동에 살다가 문경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농장은 농안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로는 안 가시죠? 이번에 화수원 이쪽만 가시죠? 문경에서 가장 극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대산맥이 있거든요. 농안면과 동로면. 여기서 한 27km 정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면은 농안면이라는 면 소재지가 보여요. 거기에서 7km를 또 차를 타고 가면 궁터마을, 궁길이라는 동네가 보여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거기에서 산속으로 1.3km를 산속길로 쭉 올라가야 저희 농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대치동에서 갑자기 전기전화도 안 되는, 처음에 전기전화 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따만한 벽돌 같은 카폰 가지고 이렇게 안테나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어떻게 온 거냐?
아버지의 약간 신념 때문이셨어요. 저는 그냥 귀농인의 자녀로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문경에 갔는데 문경이 어디야? 우리는 친인척도 문경이 없고 김포 쪽에 있고 성남에 있고 친인척도 없는데 문경이 어디야? 뭐 어디 있대요.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올 줄 몰랐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대치동에서 체육관 도장을 하시면서 새벽에 아이들 이제 학생들 막 일찍 그 등교하고 하교하고 나서 바로 학원으로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 제한된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귀농을 선택하셨대요. 응. 근데 그건 아버지 생각이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을 헬리캠으로 찍은 딱 요 모양이거든요. 요새예요. 혹시 전쟁 안 나야겠지만 전쟁 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응. 저희 집 오면은 다 숨어서 우리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 수 있어요. 산속 길로 1.3km를 올라가서 해발 450에 저희 농장 하나만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동양무술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제자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귀농했다고 놀러 오시는데 뭐 그냥 일반 옷 입고 오시는 제자분들은 그냥 제자분들. 근데 이제 하루는 스님이 오셔. 그 스님은 티가 나잖아요. 그 스님이 오셔요. 그 다음날 되니까 신부님이 오셔. 이러니까 이제 그 특정 어떤 종교 집단의 교주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지금 여기 문경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지 26년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한 3분 계셨는데 2분 돌아가셨고 한 분 아직도 안 받아주세요. 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그냥 모르는 척. 그래서 저것들이 저기 산속에다가 뭐 종교 집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귀농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오미자가 키워져 있는데 그 전에 배를 했어요. 무농약 배를 했는데 배가 가장 잘 팔리는 시즌은 추석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추석 때 배가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정말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갑자기 귀농을 하셔가지고 맹땅에 헤딩을 하시니까 빚도 많아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분명 서울에서는 부모님이 안 싸운 것 같았는데 계속 여기 오시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 농촌이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올 수도 없어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하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친구들도 큰 마음을 먹어야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사춘기를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여기 이 시골 꼴촌에 왔고 엄마 아빠 성적이 떨어진 것도 엄마 아빠 때문이고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어서고 제가 뭐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엄마 아빠 때문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문경에서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제 소원, 제 바람대로 서울로 유치원 선생님을 하러 떠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반 배정이 됐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자연 친화적인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경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좋게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거지 저 지금 시골에서 왔다고 약간 깔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난 자연 친화적이고 싶지 않은 게. 근데 자꾸 제가 애들이랑 상추를 심어요. 자꾸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응. 애들이랑 꽃 봐가지고 막 소꿉놀이 하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생태교육을 저를 막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염색하는 거, 뭐 애들이랑 할 수 있는 자연놀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유치원에서 꽤 유명한 생태교육을 잘하는 자연 친화적인 문경에서 온 선생님으로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 시간을 5년을 보냈습니다. 그 5년을 보내다가 이제 갑자기 저는 문경으로 딱 오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사진이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아기 주변에 그막 뭐가 이렇게 나 있는 사진이에요. 저희 반에 진짜 아토피가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머리 이 두피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짓물 넣어가지고 막 애가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자기 몸에 뭔가 닿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놀자라고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때리고 응.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랑 자꾸 트러블들이 생기고, 근데 그 친구의 유치원 가방을 열어보면 아토피가 나을 수가 없어요. 무슨 하리보부터 시작해갖고 마이쮸, 뭐 어머니가 이제 일을 다니시니까 아이 아침에 밥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제가 애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하면서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데가 이마트에 유기농 코너밖에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들이 건강한 농산물이고 어떤 것들이 건강한 음식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퀴즈 나갑니다. 제가 여기 진짜 한참 전 옛날 전 얘기를 해놨는데 핸드폰 검색하지 마시고요. 2013년도 농가소득이 3,452만 4천 원이래요. 자, 2024년 올해 농가소득 예상 기준, 아직 이제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예상 기준 얼마일까요? 얼마요? 5천만 원. 거의 비슷해요. 응. 거의 비슷해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4,800. 좀 더 근접하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정확히는 4,9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근데 4,970만 원이요. 농업인 소득이 아니에요. 농가소득이에요. 자, 우리 집 갖자. 집에 구성원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이제 농사 막 시작하면 퇴비 뿌리고 밭에 고랑도 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런 비용들을 다 빠지고 나면 과연 잘 버는 돈일까? 저희 부모님이 만평의 농사를 지으시는데 만평에서 농가 소득을 계산을 하고 순소득을 생각하니까 맨날 마이너스. 제가 딱 들어올 시점에 저희 부모님 빚이 15억이셨거든요. 난 농협이 여기 없죠. 농협이 우리 엄마 아빠를 뭘 믿고 그 정도의 돈을 빌려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TV에서 보는, 매스컴에서 보는 억대 농부들 많죠. 저도 억대 찍어봤었거든요. 근데 순소득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진짜 억대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농촌 체험을 하시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 견학을 가면 하는 농촌 체험의 퀄리티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퀄리티는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뭔가 돈을 버는 것보다 문경에 와서 내가 직접 CEO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농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문경 싫어. 서울 가고 싶어. 그래서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기껏해야 들은 소리가 자연 친화적인 선생님인데 근데 서울에서 그 편리한 생활들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농업인에 대한 인식. 제가 너무 귀여운 사진을 해놨지만 사실 농업인에 대한 인식하면 까맣고요. 밀짚 모자 쓰고요. 뭔가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저희 문경에만 해도요. 밀짚 모자 안 쓰세요. 굉장히 굉장히 그 고급 모자 쓰시고요. 데상트 팔토시 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몸에 다 차고 다니시는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BTS를 해놨지만 저는 BTS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신화 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덕질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이거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배민이 안 돼요. 네. 하지만 편의점조차도 그때는 없어요. 편의점 생긴 지 3년 됐어요. 근데 편의점 가려면 7km 가야 되거든요. 7km 가는데 문제는 11시 되면 문을 닫아요. 편의점은 24시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11시 되면 문을 닫는 편의점이 올해 이제 들어서 3년 전에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서울에서의 너무 편리한 생활들을 포기해가면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어찌됐든 해봐야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에 26살에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이 없으니까 부모님 베이스의 농사를 지었어요. 부모님한테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오미자, 꾸지뽕, 고사리, 뭐 블루베리, 요거 명이나물이고요. 네, 뭐 요런 것들을 키우다가 2017년도에 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후계농 지원사업을 받아서 1억 5천이라는 빚을 떠안고 1000평의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이나물 농사를 지어요. 지금 현재 명이나물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었지만 여차저차 매년 끌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타겟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일반 타겟들 보면은 뭐 일반 소비자도 있을 거고 대형마트도 있을 거고 학교 급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저의 타겟, 제 물건을 팔아줄 대상을 요걸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죠. 이들은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곧 나의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서 농산물 판매를 생각했고, 저의 라이벌이에요. 저는 명이나물 농사를 짓고 나물 농사를 짓지만, 나물 농사 짓는 분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이 송월타올 아세요? 송월우산. 그도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하는 행사 답례품으로 나물을 판매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규모의 그람수로 해서 답례품을 만들어서 10,000원 세트, 5,000원 세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팔아야 되는 분들이 농업인 일반 소비자분들이 아니니까 박람회도 기업 박람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처음에 판매한 게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이 뭐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저희 펜션에 놀러 오셨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시제품으로 막 박스가 나오고 할 때여서 불쌍한 척을 했죠. 근데 그분이, 저는 그냥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인지 모르고 그냥 뭐 돈 좀 있으신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30세트를 가지고 가셨는데 계산을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 당했다. 어떡하지? 그 다음 주 되니까 전화가 와서 현대자동차에서 추석 선물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500세트를 먼저 맞춰줄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대상을 회사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해의 매출을 1,700만 원, 1억 7천만 원을 찍었어요. 첫 해에. 그 둘째 해에 2억 2천만 원을 찍고 세 번째 해에 쫄딱 망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회사에서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답례품으로 뭔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배달도 엄청 많아지고 뭔가 밀키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이런 시기여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하고 사업을 급하게 변경을 했어요. 쫄딱 망하다 보니까 변경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매장에서, 원래는 이제 동네에서 매장을 하다가 지금 조금 큰 곳으로 옮겨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디저트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쌀 가지고 조청 만들어서 지금 아까 선물들이 오란다도 만들고요. 개성주악 아세요? 네, 개성주악, 약과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내고요. 문경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 가지고 사과 콩포트 만들어서 개성주악 위에 올리고 사과전과 만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도라지 가지고 도라지전과 만들고, 콩농사지은 청년농부 거 가지고 콩가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입혀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요즘에 보시는 분들은 왜 문경에 없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는 판매해야 될 대상들이 일반 소비자들, 2030 MZ세대들이 되다 보니까 저는 장돌뱅이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나가는데요. 그 농부의 시장이라고 해서 플리마켓, 이런 플리마켓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한식 디저트도 알리고, 저는 명이나물 가지고 짜장치를 안 만들어요. 명이나물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이나물 페스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랑 사진도 찍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농산물을 플리마켓을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농부의 장터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시 주문드려요. 너무 맛있어서 저희 남편과 저의 최애 간식이에요 라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라고 아세요? 뭐 건물에 피어난 장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팬클럽에서 그 조공으로 해가지고 오란다를 12,000개를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이키 측에서 다시 역조공으로 해가지고 막 세트로 주문해주시고, 그래서 그 근처에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농사를 짓는 거, 문경에서 살면 무조건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화분도 잘 못 키우거든요. 저는 농사랑은 잘 안 맞아요. 하지만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 촬영 잘 하시거나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들 해놨지만 농촌 베이스로 한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스타벅스에서 오미자 이용해서 음료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뭔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디저트용으로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죠? 거의 끝났나요? 2분 나. 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면서 엄청 화를 많이 내는 건데, 옥션에서 사과를 팝니다. 사과를 파는데 3kg짜리 12개 내외로 들어가 있는 거를 15,000원짜리 7,900원에 팔았어요. 엄청 싸게 팔았죠? 응. 엄청 싸게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이거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옥션에서 이렇게 해서 10년 전 일인데, 자, 그럼 옥션에서 사과를 키웠냐? 아니에요. 옥션에서 분명히 사과를 어디서 사왔을 거예요. 어디서 사왔냐면 안동 공판장에서 사과를 사왔는데, 얼마에 사왔는지를 알고 저는 기겁을 했어요. 일단 사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주먹보다 작대요. 네. 그만한 거를 세척을 해서 루돌프 사슴코 포장에다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7,900원에 판 사과를 노란색 컨티 아세요? 그 농사 어제 혹시 그 체험하실 때 컨티 있잖아요. 그 컨티 하나당 100원 주고 샀대요. 그럼 그 안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옥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는 농촌에서 사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걸 보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스타에서 샤인머스켓을 파는데요. 샤인머스켓 엄청 큰 거 키로당 2만원, 3만원 하거든요. 아라리 샤인머스켓이라고 해서 키로당 10,000원씩 팔아요. 인스타에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 공구맘이 공구를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라리 깨끗하게 씻겨서 있어서 그 꼭지 버릴 일이 없어서 너무 간편하대요. 그 사람들이 그 특산품으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소위 말하는 B품, 소위 말하는 당도는 높지만 육안상 굉장히 특품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농업인들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연 환경이나 농업 환경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아서 웨딩 플래너 사업도 있더라고요. 농촌 웨딩 플래너. 자, 사과가 엄청 많은 밭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사과밭에서 결혼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4월. 오, 받으실 이유가 있었네. 사과가 주렁주렁 달 때 사과 따야죠. 사과꽃이 만개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파티를 열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는 문경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그걸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 농업 기반 베이스로 하지만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문경에서 아직도 문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사실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서울에 있어서 죽어도 서울에 살았는데 그럼 주말부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를 이제 저희 문경으로 유입할 일이 저한테 가장 큰 과제예요. 언제까지 제가 문경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뭐 농산물,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업인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PPT를 한 50장을 준비를 했더니 너무 빨리빨리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혹시라도 문경에 관심이 있으시고 문경에 살아보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제가 하는 일들처럼 같이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연락처 공유할 테니까, 그리고 카톡에 저 들어가 있거든요. 연락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주시죠.